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반도체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롯데 시스템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시스템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각각 매출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두 업종 모두 좀 부침을 겪으면서 매출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지,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시스템즈의 반도체 장비는 웨이퍼 이송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 이름은 EFEM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각 공정 단계에서 웨이퍼를 이동시켜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장치 매출이 한 6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는 반도체보다 디스플레이 관련 매출이 더 높았지만 2021년 이후로는 반도체 장비 매출이 더욱 높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디스플레이 업황이 먼저 안 좋아지면서 매출 비중이 줄어든 두 개의 장비가 이 FPD 장비 그리고 모듈 장비가 되겠습니다. FPD 장비는 12% 정도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래스라고 하는 이제 디스플레이 유리 기판 같은 그 글래스를 이송시켜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듈은 최종 모듈 패키징 공정에서 밴딩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를 의미하는데 18% 정도의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반도체 물류 장비 EFEM인데 이 장비는 우리나라에서 롯데 시스템즈와 사이맥스라는 기업이 납품을 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롯데 시스템즈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곳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장비가 하고 있는 일은 반도체 웨이퍼를 각 공정 단계에서 이동을 시켜줄 때 파티클이라고 하는 미세먼지가 붙지 않도록 하면서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매출의 50% 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장비 외에는 이제 FPD, 물류 장비, 디스플레이 모듈 장비가 디스플레이향 장비가 되겠습니다. FPD 물류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래스라고 하는 유리 기판을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장비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장비들 모두 다 그래서 물류 장비, 옮겨주는 장비다 보니까 업황에 따라서 전반적인 투자가 늘어날 때는 같이 장비 수요가 늘고 업황이 같이 다운될 때는 장비 수요 또한 침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듈 장비라고 하는데 이제 FPCB를 마지막에 여기에 칩을 붙이게 되는데 이때 FPCB 조립이 용이하도록 이걸 구부려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밴딩 장비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GCM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롯데 시스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장비지만 실질적으로 이 장비 관련된 매출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글래스 생산 공정 중에 원판 유리를 자르는 공정 때 사용하는 장비인데 실질적으로 좀 의미 있는 매출은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로체 시스템즈가 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왜 어떻게 좀 변화점을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디스플레이는 뭐 스마트폰이나 VR 등, 그리고 차량용 등으로도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수요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메인 수요는 이 T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V가 계속해서 출하량이 좀 줄어드는 시기 속에서 전방 LCD나 OLED 업체들이 투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도 적자를 보면서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좀 변화를 볼 수 있는 거는 OLED 관련 시장이 먼저 좀 회복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OLED양 TV 출하량은 그래도 일정 부분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관련된 시장이 OLED TV로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추가로 OLED는 또 활용도가 넓습니다. OLED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그리고 차량용 등에도 OLED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OLED가 가격이 좀 비싼 부분이 있지만 저전력으로 보다 더 선명한 화면을 보여줄 수 있고 디스플레이도 더 좋은 디자인, 더 심미적으로 좋은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고급화된 차량들에서부터 OLED 디스플레이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2023년에는 낸드 같은 경우엔 감산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였지만 2024년에는 디램을 중심으로 먼저 좀 투자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디램 그리고 HBM 향은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시 한번 2024년 좀 적극적인 투자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롯데 시스템즈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좀 업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대폭 감소했다가 또 일정 부분 회복하기도 하고 다시 2023년은 좀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고요. 다만 2024년에는 다시 또 업황 회복에 따라서 이전에 찍었던 최고의 매출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업이익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로체 시스템즈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전방 산업의 회복에 따른 기대를 할 수 있는 2024년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D램, 디스플레이는 OLED 향으로 좀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사가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등으로 좀 세 곳의 고객사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다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더 아쉬운 점은 신사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로체 시스템즈는 좀 안정된 실적이 나오는 구간도 있음에도 항상 상대적으로 다른 장비 업체들 대비 더 저평가를 받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로체 시스템즈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